자, 여러분은 얼마나 일을 미루는 스타일인지 이거를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점수 분포가 만약에 다 1점으로 하게 되면 5개니까 5점이고요. 최하 5점에서 예, 5개 5점으로 하면 25점까지 가죠. 최고 25점까지. 자, 여러분 혹시 해보셨죠? 네. 예, 해봤습니다. 점수 좀 여쭤볼까요? 어떤가요? 저는 15점입니다. 15점이요. 네. 네. 저는 16점이 나왔습니다. 16점. 네. 저도 15점이요. 오, 세 저희 분 다. 어때요? 예. 자, 제가 1등 했나요?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점수 높은 게 좋은 줄 알았네. 아니네요? 이럴 줄 알았어. 일단 10점보다 적다. 10점 이하이신 분들은 시간 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와, 시간 관리도 잘 되고요. 대단해. 11점부터 16점 사이에 있는 분들, 네. 커트라인 여러분들 걸렸다, 해당이죠? 경계 경보입니다. 지금 중요한 일들이 조금씩 밀리고 있는 걸음이에요. 어떻게 하셨죠? 네, 밀리고 있어요. 17점 이상 없으시죠? 네, 16점에서 걸렸어요. 15, 16입니다. 아슬아슬해요 지금. 17점부터 25점까지는 공습 경보입니다. 이 경우는 스트레스를 이미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일이 중요한 일이 많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해보신 분들 중에 내가 10점보다 이하이다 이럴 경우는 내가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시간을. 그 다음에 보통은 아마 11점부터 16점 사이일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어떤 일들 중에 조금씩 내가 밀리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될 시점이고요. 17점 이상이신 분들은 이게 조금 습관으로 되어 있구나. 습관 자체를 개선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선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저 5항목 중에요. 사실 2번이랑 4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충동적인 성격에 한 일에 매진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4번도 같은 결의 이야기죠. 비슷한 네네.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건 없거든요. 충동적이거나 한 일에 매진하기가 어렵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보기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깝거든요. 그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스타일인지. 모든 게 다 높아 그런 게 네. 아니라 꾸물거리는 뇌에도 스타일이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막 집중력이 떨어져서 꾸물거리는 건 아닌데. 보통은 실패를 하게 되면 되게 충동적으로 바뀌어요.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패 경험이 많은 조바심이 사람일수록 나서. 예, 그래서 그게 꾸물거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위의 유형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꾸물거림의 특성과 관련된 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일종의 개인적으로 저 점수에서 네. 프로파일처럼 특정은 높고 특정은 좀 낮고 네.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개인차가 존재하는 거죠. 저희가 셋이 다 점수가 비슷하지만 문항별 점수가 다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다르죠. 그게 네. 개인차가 존재해요. 신기하다. 한 가지 유형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꾸물이 중에. 우리는 서로 다른 꾸물이. 네. 꾸물이. 우리 다 서로 다른 어떤 꾸물이. 종류의 나무늘보인가. 네, 종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는 제 공통점은 그래도 서로 마음이 잘 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 어떤 단계에서 꾸물거리는가 이거를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아까 나왔던 것 중에 계획 자체를 안 세운다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여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계가 지금 피터 골리처라고 하는 저 학자가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서 꾸물거리는가. 첫 번째 사람은 계획하는 것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계획하는 단계에서 지연하고 있다. 이렇게 몰라 계획 자체를 안 세우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계획까지는 세웠는데 시작을 안 해요. 저요. 예, 거기에 착수 단계에서 일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많습니다. 예, 계획은 세워요. 계획은 네. 나름대로 하는데 막상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에서 맞아요. 이게 그 일종의 저항감을 느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계획도 세우고 일도 시작은 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안 해요. 여기다. 꾸준히 안 되는. 약간 여기죠. 네, 조금 찔립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창의성이라든지 게 되게 중요한 이런 분들은 그 필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순간 지나가게 되면 약간 그게 그 좀 달라지는 느낌이 그렇게 되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속 단계에서 지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드물지만 네 번째 단계인
완수 단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일을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뭔가 미진하고 좀 찝찝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끝이 안 난 것 같아서 자꾸 더 들여보고 고치고 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밀리는 사람. 완벽주의자다, 완벽주의. 일종의 완벽주의자들, 그러니까 완수 지연이라는 게 있고요. 되게 이렇게 완수 단계까지 지연을 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는 자기 평가를 하는 단계가 오거든요. 네. 되게 후회하게 되죠. 맞아요. 또 미뤘다. 또 미뤘어. 일찍 시작할 걸. 네, 마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꾸물거림을 저는 그 저 음주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 이렇게 술을 과음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과음하게 되면은 술 마시고 나서 속이 많이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이제 크게 반성을 해요. 절대로 다음에 이렇게 폭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음번 어떻게 돼요? 또 파도 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또 술 먹으면 진짜 사람 네. 강아지다 막 이러고 다음 날에 멍멍 이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습관이란 말이죠. 예. 안 좋은 거는 습관이 되게 잘 배는데 좋은 건 안 배요. 아무래도 사람은 쾌락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본능과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 보면 왜 뭐 저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도 몸에 좋은 그런 그 식이채소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빨리 손이 가는 그런 그 단짠. 예, 면떡빵 이런 쪽으로 손이 가는 네. 거잖아요, 자체가. 이게 이제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이 어느 단계에서 꾸물거리는가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나한테 취약한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대로 잘 안 돌아가는 거죠. 이미 예상 자체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고 또 면담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일을 미루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할 때 물어봐요. 이런 그 일 자꾸 미뤄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일이 밀리니까 무기력하고 그런데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게 그럼 어떻게 꾸물거리면 고칠 수 있냐고 맞아요. 그러는데 고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보면 되게 어떤 그 팁 같은 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럼 대부분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와서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왜 개인차가 되게 커요. 개인차 정반대 성격의 꾸물이들이 존재하는데 똑같은 방법을 시킨다고 하면 효과가 동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연구팀하고 도대체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몇 가지 하위 유형이 존재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문헌을 찾아보고 여러 경험적인 것들을 합쳐서 이거를 해봤더니 그게 5가지가 있어요. 아, 5가지 꼬물이들이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이 일은 미루는 거는 다 한 목소리지만 네. 유형이 다른 개인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 그럼 아까 보니까 조금씩 일이 밀리고 계신 거라면 네. 이 중에 어떤 유형이 나한테 좀 더 많이 와닿는가 오.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다 다를 것 같아요. 다 네. 다를 것 같아. 그 첫 번째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이 있어요. 오. 뭐 이런 사람들 흔히 하는 멘트가 이거죠. 한 2시간 하면 되겠지. 해보면 10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저예요. 그 자체가. 네, 바로 그러니까 나왔네. 이게 바로 나왔다. 저예요. 그렇게 있어요? 저는 보물지도 준비할 때 이제 전날쯤 되면 한 저녁 먹고 2-3시간이면 하겠다. 하지만 12시가 넘어가요. 그러시군요. 저는 정말 오래 걸려요. 뭘 하든 그 계획 세운 것과 실질적으로 들어간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게 가장 전형적인 거예요. 비현실 낙관주의자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지 예상하는 시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소요된 시간을 비교하면 간극이 커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거는 이런 분들이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좋은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고 만약에 12시까지 넘기게 되면 그 다음날 알람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개를 맞춰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예상된 시간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적이니까 다시 그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잠자는 시간이. 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분들은 성격이 되게 좋은데 실제로 그 일에 걸리는 시간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현실의 낙관주의자들이 있어서 또 이런 분들은 대화를 하실 때도 보면 아마도 또는 어쩌면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요. 확실한 말을 몇 시에 만나자고 할 때도 몇 시 칼 이게 아니라 뭐 한 12시쯤 이런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때쯤에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디야 거의 다 왔어. 우리 보통 맞아, 전화번호 맞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는데 뭐 한참 있어 오잖아요. 지금 출발했는데. 다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유형은 자기 비난형인데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요. 이 자기 비난형인 분들은 자기가 만약에 한번 일을 미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한테 되게 자책을 많이 하게 돼요. 이 바보 이렇게. 내가 또 일을 또 미뤘다고 또 생각하는데 미뤘어. 이런 분들이 에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일 경우 되게 많아요. 아이고. 딴 사람 일해 줄 때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해갖고 했는데 일이 밀렸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정신 승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게을렀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채찍질을 한단 말이죠. 자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자책하고 나니까 되게 기분이 우울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기분이 우울해지면 나의 에너지가 줄어들죠. 네. 그렇게 되면 새로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는 힘이 부족해요. 그럼 또 일이 또 밀려요. 그럼 다시 또 내가 또 자책을 해요. 악순환이 되게. 예, 그렇게 하고 또 우울해지고 다시 일이 밀리니까 점점 더 이 악순환 사이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비난형인 분들이 우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일 안 좋은 꾸물이네 저게.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다른 분들은 이분들이 얘기할 때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해줄 때는 또 훨씬 유하고 다른 사람 저기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많은데 막상 내가 내 일을 할 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되게 엄격하게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저런 부분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고요. 세 번째 유형이 흥미로운 유형이에요. 현실 저항형이 있어요. 현실 저항. 왠지 이쪽일 것 같긴 한데. 나야? 현실 저항형 약간 뭐 저분용어로 개김성이 풍부한 사람. 개김성. 예, 약간 개김. 잘 저 개긴다. 되게 잘 개겨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단 다른 사람이 뭐 할 일을 주잖아요. 일단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일단 알고 제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근데 겉으로는 이제 말을 못 하겠다 말은 못 하니까 네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 대답은 잘 해놔요. 그 다음에 속으로 안 해요. 남이 나한테 시키는 이런 거는 특히 안 해요. 아니 제 친구의 남편분이 딱 저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제 친구가 죽으라고 그래요. 그래요? 너무 힘들대요. 오히려 시키면 더 안 하려고 그러고 약간의 청개구리 청개구리 심보가 심보 있어요. 있어서 어떻게 이거를 컨트롤을 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뒤에 있을 때 말하는데 저는 이런 꾸물이들을 사랑합니다. 저의 최애예요. 왜요? 장기 상담이 필요해요. 조심스럽게 52주 봅니다. 50분씩 상담해서 1년 정도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좋은 고객님이시다. 상담 받으러도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잘 안 오는데 주로 끌려오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잘 충족돼야 된대요. 근데 이 욕구가 충족되는 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지금 여기 얘기되고 있는 자율성.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행복하고요. 두 번째는 유능성. 일을 잘할 때. 잘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행복한 거고요. 세 번째는 관계성이라고 해요. 사람 사이 관계가 좋다고 생각할 때 내가 행복하대요.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심리 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저 현실 저항형인 꾸물이들은 나의 자유 의지가 침해되는 거를 못 참아요. 자, 네 번째 꾸물이 만나보시죠. 네 번째는 완벽주의형입니다. 근데 완벽주의자 중에서 모든 완벽주의자가 일을 미루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라는 게 기준을 높게 세우고 열심히 달성하려고 애쓰는데 언제 미룰 겨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완벽주의자 중에 일부가 꾸물거리는데 이런 사람들은 겉은 완벽주의자인데 속은 아닌 거예요. 우리 제가 늘 잘 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겉바속촉. 겉과 달라요 속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액면은 완벽주의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길러졌으니까. 헬리콥터 맘 밑에서 태어났더니 뭔가 겉은 완벽주의를 하고 다 아는데 속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 마음이 자꾸 있는 거, 하기 싫은 거. 이 마음이 두 개가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회가 그들에게 완벽주의를 부과하였다는 의미로 사회 부가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공부를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잘해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주입된 거죠, 자기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지만 반대쪽에서 당기는 힘이 또 있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게. 양가 감정이 있구나. 그렇죠. 이 두 개의 끌어당기기가 하니까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이 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뭔가 부모님의 기준이라든지 또는 선생님의 기준 이런 것이 많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주로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많고요.
자, 마지막 5번째는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어요. 5번째는 자극 추구형 꾸물이가 있습니다. 자극 자극 추구? 자극 추구형은 뭐냐면 감각적이고 새로운 거 좋아하고요. 뭔가 새로운 거 배우는 거, 흥미로운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네. 쾌락적인 거. 자극 추구 그 자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주로 어떻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아무 자극하고 농담이고 저는 계속 이게 뭔가 신선한 자극이 온다 싶으면 거기에 더 에너지를 받아서 막 더 하게 돼요. 필 받는 거죠. 예. 네, 그런 거 되게 살아있다고 느끼고요. 자극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 중에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 많아요. 실제 이런 자극 추구 성향인 사람들 중에 이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그 색종이 오리기 이걸 시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색종이 같은 거 이런 거를 오리는 거 이런 걸 하면 훨씬 잘해요.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줄 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중간쯤 가면 어떻게 되냐면 못할 것 같아요. 흐트러지기 시작해 이게. 아. 그러니까 중간에 항상 늪지대가 존재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극 성향사는 앞으로 달리는 건 열심히 하거든요. 멋져. 그래서 일도 많이 벌리고요. 내가 막 신나갖고 일을 해요. 근데 이제 한 3일쯤 지나면 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작심삼일 있구나. 저도 일 많이 벌려요. 일을 많이 벌려놓고 실증이 좀 나거나 약간 뭔가 나한테 더 오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때 같이 팀플 하다가 잠수 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막 일 벌려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 할게 했다가.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보물지도 계속 나와야 돼요. 갑자기 이 자리 비어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지루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내심은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한테 생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살아있다 느끼고.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은 많이 시작하고 벌려놓지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이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섞여 있는 거. 예,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높은 점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렇게 그 프로파일이 차이가 개인 차가 있는 거죠.